이혼한 지 2년 된 돌싱입니다. 7살 딸과 5살 아들을 전 남편이 양육 중인데요. 떨어져 있을 때도 아이들 생각하고 한 달에 2번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잘해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것 같고 미안하기만 합니다. 따로 살고 있는 제가 아이들의 정서적인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것 같은데 아이들은 빨리 진짜 만나 걱정이죠. 뵙죠. 네.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가운데 앉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전 남편께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이 상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아이들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라고 좀 느껴지실 때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혼한 지 2년 차 됐는데 한 달에 2번 주말에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6개월 때까지는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 예를 들면 밤에 이유 없이 우는 거는 다반사였고 밖에 나가면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애들이. 심지어 화장실을 가거나 어디를 데려가면 아들은 아기띠를 하고 그럼 엄마 나는 하면서 딸이 저를 찾아요. 그래서 아들은 뒤에 아기띠를 업고 딸은 앞에 앉고. 제가 몇 달 전에는 아이 심리 상태가 궁금해서 심리 상담 센터를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딸의 경우는 약간 우울증이 조금 진단이 나왔더라고요. 반대로 아들은 또래에 비해서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사실 이혼 과정이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던 거를 아이들은 많이 지켜봐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했거든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와 따로 살고 있는 이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딸이 엄마 오늘은 좋고 내일은 싫어. 왜? 오늘은 엄마 만나는 날이고 내일은 엄마랑 헤어져야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뒤에서 볼 테니까 가지 말고 계속 손인사 해줘. 이제 근데 딸이 눈치가 빨라서 제 앞에서는 엄마가 제일 좋아 하고 또 아마 집에 가서는 아빠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심지어 제가 있는 앞에서 여기서는 엄마가 좋다고 말해야지 하고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그래서 사실 뭐 떨어져서 이제 사시는 게 아이들이 걱정이 정말 크실 것 같기는 한데 제일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전 남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 바뀌는 환경에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 이때 이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어떨지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게 가장 굉장히 엄마에 대한 그 자식 사랑은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빠 사랑이랑 좀 더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아이들을 좀 기회가 된다면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으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력 단절이 됐고 그냥 육아와 살림만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당장에. 그리고 2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누군가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그럼 베이비시터이거나 아니면 친정 어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니는 또 저희 사별한 오빠의 조카를 지금 같이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더 숟가락 더 얹어서 우리 애들도 좀 봐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지금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계속 적응을 하고 다만 엄마만 가끔 엄마랑 데이트하는 거야 라는 기분이 들게끔 아이들을 위해서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약간 후회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무리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친구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거 보실 때 어떠셨어요? 언니가 가정을 되게 소중히 하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고요. 그래서 혼자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파했을까 생각에 너무 저도 마음이 먹먹하고 아팠습니다. 사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면 산소 마스크가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호자가 먼저 쓰시고 옆에 있는 노약자에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잘 이끌고 나가려면 사실 지금 아이를 생각해야 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을 챙기려면 먼저 엄마를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엄마가 여기에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애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좋은 메시지가 뭐냐면 아이들 둘이 문맥 하나에 너무 슬프고도 또 소설 같고 영화 같은 말이잖아요. 엄마 여기 있어라는 말과 나 오늘 너무 좋고 내일부터는 나 너무 싫어.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만 아직 우리가 우리 아이와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게 강하게. 그래서 엄마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충분히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슬픈 건 아이들이 커서 슬프자. 제가 진짜 그런 마음 먹거든요. 제가 거의 지금 하루 쉬는 날 없이 거의 3주, 한 달을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마음 먹냐면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촬영할 때는 안 힘들 거예요. 전 촬영 끝나고 힘들 거예요. 그리고 시즌 3 할 때까지는 전 힘들지 않을 거예요. 3 끝나면 그때 저 힘들게요. 그랬더니 PD님이 10개 더 연장하겠습니다. 내년 4월 이후로 뒤지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생명 연장이 되네요, 제가. 근데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힘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마음 약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 끝나고 힘들자. 근데 되게 웃긴 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괜찮게 그 다음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슬퍼하면 안 돼요. 지금 자꾸 울면 힘 빠져버려.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와 함께 살지 못한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컸는데 우리 엄마가 되게 슬프고 힘들게 살거나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이 가장 힘든 지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애들 만나서 잘해주려고 하시는 건 전 비추. 아이들이 다 느끼거든요. 엄마가 미안해서 잘해주려고 하는 느낌을. 그러면 애들은 더 괜찮은 티를 내요. 근데 지금 엄마 마음이 벌써 제가 어떻게 잘해줘야 되죠? 어떻게 상처를 고쳐줘야 되죠? 그 마음 안 가져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존재가 그러니까. 그러니 말대로 그렇게 안 되지만 막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애들 기다렸다가 만나면 그냥 반갑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 마음에 힘든 거를 이거 일종의 광풍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풍을 잘 이용해서 도출을 올려서 전보다 우리가 더 나아갈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바람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일찍 눈을 띄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 아이는 그 나이 때의 아이로. 이제 그러려면 엄마가 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그렇게 되겠죠.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엄마가 꼭 하고 싶은 얘기. 딸, 엄마 이사하는 곳에 우리 딸 방 만들어줄게. 거기서 우리 딸이 원하는 거 다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은 언제나 엄마 편이 돼줘서 고맙고 너의 애교 덕분에 엄마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 우리 딸, 아들, 엄마가 너무 많이 사랑해. 곧 만나자. 제 남편의 별명은 로봇 청소기입니다. 오늘 뭐 양은 냄비, 로봇 청소기. 왜 로봇 청소기냐고요? 20분 일하고 90분 쉬어야 하니까요. 설거지 한 번 하면 1시간 이상 누워 있어야 하고. 싸우다가도 피곤하다고 자버리는 우리 남편. 시도 때도 없이 방전되는 남편을 제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 걸까요? 근데 요즘 로봇 청소기도 성능이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빨리 방전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가성비가 사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하지만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계십니까, 사연자분? 아, 얼핏 봤는데도 우리 그 남편분의 네. 이 늘어난 맨투맨이 얼마나 저렇게 빨리 방전되는지. 저 그리고 방청하면서 앞바다리 하고 계신 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에는 공중부양 하시는 분인가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자기 감정이 딱 풀리고 나면 화가 나. 총력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 남편분이 어떨 때 좀 피곤해하세요? 보통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애들 시키고 나서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누워 있어요. 네. 배고프니까 나와서 밥을 먹고 네. 밥을 다 먹으면 이제 또 힘드니까 또 누워 있어요. 밥을 먹는데 힘이 든다고요? 힘이 들어요, 진짜로?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누워 있다가 이제 나올 때쯤 됐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가보면 누워 있어요. 그래서 또 누워 있어요? 있다가 네. 쭉 누워 있다가 이제 안 나올 거야 얘기할 때쯤 되면 나와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 끝나면 이제 다시 또 누워 있어요. 한 번씩 뒤집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욕창 생기는. 네. 그리고 빨래 널러 가라고 그러면 이제 보면 또 다른 방 침대에 가서 또 누워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친구들이 너희 남편은 뭐 해 요즘? 그러면 누워 있어. 그래서 뭔가 하라고 하면 네. 이제 진짜 로봇 청소기처럼 이렇게 방 하나 청소하고 나면 끝나면 이제 충전하러 충전기 돌아가잖아요. 자를 네. 복귀하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침대 위로 복귀를 해요. 눕는 게 충전인가 봐. 그래서 저희 집에 소파를 안 놓는 게 소파 어차피 누우려고 사는 거면 그냥 침대를 하나 넣는 게 제일 편한데 그 왜 자꾸 소파를 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혹시 그러면 여행 같은 거 가셔도 좀 그러신 스타일인가요? 여행 가면 또 안 그러시나요? 운전을 남편이 다 해요. 그래서 남편이 다 운전을 하고 좀 특이한 게 남편 옆에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보통 조수석에서 자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뭐 먹을 것도 챙겨주든가 아니면 말동무를 해주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말을 안 시키고 싫어한다고요? 네, 싫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이 끝나면 이제 본인이 할 게 다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그때부터 누워서 이렇게 쭉 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누워 있는데 제가 계속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애들도 보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본인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치. 자기 마음 좀 편하게 아. 같이 쉬자. 그러니까 저한테 자네라고 부르는데 자네도 좀 쉬라고 그냥 자네요? 자네는 상당히 되게 예스러운. 또 이제 제가 남편보다 연상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존중하는 의미로 아, 자네가 존중이에요? 자네는 존중이 아닌데? 존칭이 아닌데?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 그냥 쭉 그래 왔으니까 그냥 말투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자네도 와서 좀 누우시게나 이렇게 네, 하나요? 맞아요. 자네도 와서 좀 누우시게나. 꽤나. 요즘 말투가 아닌데? 자네도 좀 쉬시게 이렇게. 자네, 좀 쉬시게. 대박. 저희 아들이 이제 만 두 돌 넘었거든요. 이제 30개월 되는데 약국에서 아빠 사진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양복 입은 남자 사진이 있어서 저희 아들한테 이거 아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아빠 있어 이러더니 거기 왜 피로 회복에 좋다는 그 약 광고에 보면 누워 있는 사람. 정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안 좋은 진짜 남자 표정이 아빠네, 있는데 아빠. 아이 눈에 보이는 아빠가 항상 피곤해 있는 아빠니까 그게 뭔가 좀 아쉽고 속상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방전이 이렇게 빨리 되시는 거예요? 말은 언제 하실 겁니까? 그 말하는 걸 좀 힘들어합니다. 지금 말하는 걸 좀 힘들어해가지고 뭐 그게 이유가 뭐 MBTI가 I인데 네. 또뭐 아이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말하는 걸 좀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근데 또 회사에서 또 일은 해야 되니까 또 아닌 척 뭐 전화도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뭐 보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그런 게 좀 힘들어서 제가 좀 집에 와서는 조금 쉬려고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밥 먹는 것도 저는 어릴 때부터 귀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부모님 영향도 좀 아버지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아버님께서? 예, 아버지께서 좀 불같으셔가지고 뭐 어릴 때 어머니랑 아버지랑 싸우는 걸 보면 이제 아버지는 막 크게 막 버럭버럭 하시고 이제 어머니는 그냥 듣고만 계시고. 아. 그래서 그 버럭버럭 되는 거를 좀 어릴 때부터 싫어하고 좀 보기가 싫고 그래서 좀. 혹시 그 부부 싸움 할 때는 어떠세요? 부부싸움 할 때는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화가 나면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방문 닫고 들어가서 그냥 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차라리 아예 막 싸우고 싶은데 들어와서 그냥 자버리니까 그 사람이 되게 어이가 없고 막 부글부글하고 저는 속이 자네, 나는 들어가네. 겨울잠을 자러 나는 들어가네. 노하시게.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휴대폰을 보냐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서 맞아 진짜 딱 그 각도예요. 자네 귀는 열려 있다네. 말하시게 자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집중하려고 하면 핸드폰을 봐야 집중이 잘 집중이 된다. 말을 하는 게 그래서 쳐다보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쳐다보라고 하면 그 다음 말하는 건 잘 안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러니까 속았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그런가 보다 해서 이해했는데 보니까 술 취했을 때 또 안 그렇거든요. 술 마실 때는 술 마실 때는? 술 마실 때는 사람이 되게 다정해지고 말도 되게 조근조근 잘하고 기본적인 일상적인 대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주로 술 취한 남편이랑만 대화가 되니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니 두 분 연애하실 때는 그러면은 대화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결혼 전에는 제가 이제 뭐 주 2, 3회 정도 이제 술을 먹어서 이제 이처럼 보였는데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니까 이제 술을 잘 못 먹게 되잖아요. 육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연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술을 먹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은 안 좋은 애들이 나와요. 억눌려 있는 애들. 그래서 술 마시면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러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분은 술을 마시면
힘이 나요, 힘이. 괜찮아져요. 이게 올라오고 말도 하고 싶고 텐션감도 올라가고 되게 독특한 경우거든요. 그게 원래 남편분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술 먹으면 더 이상해져야 되거든요. 술 안 먹었을 때 자네 나 좀 들어가서 자네 라임이. 이런 사람은 술을 먹잖아요.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 되게 폭군처럼. 예. 근데 거꾸로잖아요. 술을 먹으면 뭐 이렇게 지금이 도라면 레미 여보 뭐 그렇게 했어? 애들은 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이 남자를 가둬뒀냐는 거예요. 뭐 그게 이유가 뭐 제가 어릴 때는 말을 곧잘 했었는데 제 기억에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어떤 담임 선생님한테 크게 한번 거짓말 때문에 한번 크게 혼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말을 좀 안 하는 게 좀 예. 그 첫 번째는 아마 어렸을 적 그 사건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때 부끄럽거나 수치심을 그 아이가 조금 느낀 것 같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맞은 거랑 여러 사람 앞에서 맞은 거 다르거든요. 그거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수치심으로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친구들 앞에 맞은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뭐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와. 그러더니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검정색 그거 출석부 있죠. 이걸로 머리를 이렇게 쳤거든요. 그러다 들어가 그랬는데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뺨을 빡 때렸는데 애가 이제 너무 작으니까 쭉 날아가서 초등학교 드르륵 여는 문이잖아요. 거기에 머리를 꽝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귀가 윙 하면서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귀가 안 들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 새끼야!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이제 반 친구 애들이 이제 저를 볼 거 아니에요. 예. 의롭게 뺨을 맞은 게 아니잖아요. 장난치다. 이렇게 하다가 나도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스스로에 대한 나는 왜 이런 주접을 떨지? 뭐 제 안에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는 성격이 탁 그 날 다음 날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맨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럼 나 말하지 말아야지. 괜히 말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 거야. 우리가 이랬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범은 생식할 때만 딱 붙어 있고 나머지는 다 혼자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 범이, 호랑이가, 표범이 힘들고 아플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 버린대요. 그리고 뭘 잘 안 먹고 거기에서 그냥 눈을 감고 자기의 호흡을 고른대요. 근데 지금 남편분은 범의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남편분이 그 침대라는 동굴에서 핸드폰을 볼 때 업무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하냐? 가벼운 관심사를 가지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선생님의 한 60%, 70%거든요. 그래서 말도 웬만하면 잘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 친구들하고 연락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다 끊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친구들이나 누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유명하신 김창옥 강사님,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이 만나기는 어려운 분이시죠. 친구들하고는 소통 안 하시고 거기 아주 사람들하고는 소통 엄청 또 진실하게 하고 계시대.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싸우기도 싫어요. 그러면 아유 그래. 그러면 지금 남편분은
회사 생활을 좀 사람을 그래도 만나야 된다면 그때는 조금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말을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최소한의 걸로만 말하시는 편이세요? 그래도 할 때는 또 하려고 아닌 척 하면서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하수를 끌어다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고객들한테도 자네는 어디 회사를 다니느나 내가 편안한 포지션으로 했으면 안 피곤해. 근데 지하수를 끌어서 뭐, 안녕하세요. 뭐 사장님 괜찮으시죠? 뭐 사업들 잘 되고 뭐 애들도 잘 괜찮으시죠?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을 다 끌어서 써야 되니까 이제 집에 가면 이게 완전히. 그래서 저 남편분에게 진짜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체력을 기르자. 운동을 하자가 아니에요. 이상한 말인데 운동을 하자가 아니라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뇌가 자꾸 사고를 똑같은 일도 부정적으로 갖고 갈 수도 있으니까. 꼭 마음에 힘이 생겨서 한번 도전하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운동을 하자가 아니라 체력을 길렀으면 좋겠다. 자네 오늘 그 좋아하는 김창옥 선생님 뵈서 나도 같이 뵈서 이런 경험 갖게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네. 기억 말투가 좋은데 저 말투. 오늘 또 끝나고 밥 먹고 또 내려가서 또 하원 시켜야 되는데 또 잘 또 살아보세.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남편. 저희 남편은 화가 나면 사춘기 어린 아이가 됩니다. 11살 아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면 자기가 더 화가 나서 방문을 세게 닫으면서 어쩌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왜? 한 달 반 정도를 방에서 나오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 달 만에 들어가는 거야? 사춘기가 너무 센 것이었는데? 와. 이제 아들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올 것 같은데 닮아갈까 봐 너무 걱정입니다. 라고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와, 진짜 궁금하다. 어디 계세요? 이쪽에 계시는구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뭐 남편분이 어떤 상황일 때 화내고 들어가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한 달 반을 안 나올 정도면은. 최근에 있었던 일은 나 네. 아들이랑 그때도 싸웠어요. 저는 자고 있었고 이른 아침이었는데 네. 들어보니까 뭐 아들이 물건을 집어 던졌대요, 남편 말은. 이제 남편은 그거에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거에 화가 나서 왜 집어 던지냐. 아들한테? 네. 네. 그래서 막 계속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더라고요, 네. 남편은. 그러면서 방에 자기 혼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 어쩌라고 그러고. 응.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면서 너 나보고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네, 엄청 네. 크게 소리를 지르. 막 이렇게 악을 지르고 소리 질러요. 분을 네, 푸는구나. 맞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아파트 전체가 울릴 정도로 질러요. 그 새벽에도 질러요. 그럴 때마다 막 네. 불안불안하죠, 저희는. 아니, 저희 한 달 반 안 나온 사연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때는 4년 전에 남편이 회사에서 좀 많이 안 좋은 일이 많았었어요. 네. 몸도 안 좋고 그래서 그때 많이 이제 좀 예민한 상황이었거든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 네, 계실 네, 때 네, 좀 예민하셨구나. 이제 그런 시간에 네. 남편이 뭐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그때 요청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대체? 약간 무슨 식품 박람회 같은 식품 박람회요? 네네네 저희가 식품 업종에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매년 가는데 올해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네. 남편이 그거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네. 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해주는데 너희들은 왜 정작 내가 해달라는 걸 안 해줘. 해주냐? 얘 화가 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불합리한 것도 아니고. 동등해져. 불합리한 것도 아니고. 그 이후로 방에 들어가서 한 달 반 넘게 안 나왔어요. 그 방에 모든 시설이 다 구비가 돼. 아니요. 화장실이 딸린 방도 아니었어요. 저랑 아들은 이제 학교 가거나 회사 이제 낮에는 나와서 활동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 사람들이 밖에 없으면 몰래 이렇게 나오나요? 그 영화 기생충이 갑자기. 저희 이제 시부모님이 근처에 사시는데 시부모님도 오죽 답답하셨죠. 그래서 그 방에서 꺼내시려고 네네.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네. 아, 직접 오셔서 우리 아들 어디 갔니? 어머니 아들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 예. 아니, 왜 언제 들어갔길래 아직까지 없니? 동면 중입니다. 겨울 날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질 않았어요. 아 진짜요? 네. 어머니, 아버님이 전화해도 안 받고 주변에 있는 어머님, 아버님이 전화해도 안 받고 주변에 있는 저희 가족끼리 아는 지인들도 걱정이 되니까 남편한테 연락을 해도 전혀 안 받고. 아 확인이 안 되고. 네, 확인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아들은 그 4년 전이 좀 이게 너무 심해서 네, 그때는 저희 아들이 막 이렇게 불안 증세가 있더라고요. 아 그 모습을 보고. 네. 어. 저희 아들이 거식증이 걸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요. 네. 아, 그때만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는데, 네. 그때 좀 많이 심했어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이제 혼자 풀 때까지 저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우리 아들은 또 어떻게 바라볼지 또 어떻게 닮아갈지도 걱정인 거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요. 아니 근데 남편분도 다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네. 우리 남편분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아무 생각 안 하고 자요, 그냥 진짜. 한 달 반 동안 그냥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정말 동면이네. 완전히 다 접고 아무것도 진짜 식음을 전폐하듯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 하루에 한 끼, 화장실도 한 번. 아니면 아예 안 나오든가. 오케이. 집에 혼자만 있으니까 집안일을 계속 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쌓이잖아요, 사람이. 1이 10이 되고 10이 100이 되면은 터지잖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내가 삭힐 때까지, 내가 또 누군가하고 만나면 100% 싸우니까. 근데 이게 억울한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빵 일을 8, 9년을 했어요. 아 제빵. 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망가졌어요. 2년 동안. 아 힘들지. 그러니까 요식업이라는 게 약간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한계가. 사회 활동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아예 병 자체가. 이 병명은 밝힐 수 없는데 네. 암 환자 3기쯤 하고 같은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그래가지고 그 2년 동안 약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다 무너지고 내가 열심히 해놓은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그 해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근데 그거를 복구를 할 수 없더라고요. 나는 이거를 9년 쭉 했는데. 네, 그거밖에 안 했는데 건강을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정신적으로 버티는 거는 저한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서 제빵을 취미로 하면서 인스타에 올리는 거, 그거랑 가족, 이 두 개밖에 없는데 가족에서 약간 무시를 당하고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버틸 게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이렇게 부비었을 뿐인데 너무 무시를 하고 아내한테? 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문 닫고 한 달 쉬는 거죠. 아무하고도 연락을 하고 싶지 않고 누구하고도 보고 싶지 않고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요. 지금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은 없고 그냥 내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무리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그 욕심을 못 버린 게 저한테 좀 한이 많이 되더라고요. 좀 버렸어야 되는데. 저도 선생님하고 어느 정도의 농도인지 모르겠지만 좀 비슷한 감정이거든요. 제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거든요. 태어나서. 그래서 노래를 한 10몇 년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전. 그래서 저의 뭔가 근간이 다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나보면 그때는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갔나 봐요. 목소리가 빵으로 치면 너무 여유가 없어. 나를 입증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고. 그러면 선생님은 아마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에너지로 진심으로 그 8년, 9년을 했을 거예요. 만약 선생님이 좀 헛생각 있고 헛짓거리하고 그랬다면 그렇게 상처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마음은 언제 아프냐면 진심일 때만 아파요. 선생님이 그때 그 8년, 9년을 매우 진심으로 한 농도가 선생님의 아픔의 농도를 갖고 왔을 거예요. 정말 확실한데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 제 거울 안에 있는 저라면 그거는 네가 정말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응? 그건 젊은 날에 정말 멋있는 시간 보낸 거다. 그리고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그 프로젝트로는 사라졌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그 길이 나 있어요. 이건 100% 믿어요. 진짜니까. 누군가가 어떤 회사가 우리의 그 시간과 결과를 앗아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난 길은 절대 앗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뭘 수정해야 될지를 그 과정을 통해 알게 됐어. 그 일로 마음 너무 아파하기에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까워. 근데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아이는 지금 필터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영향을 엄청나게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먼저 회복되는 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그것이 될 것 같고, 만약 가능하시다면 아내분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대단한 말이 잘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통하는 게 뭐냐? 자연스러운 스킨십. 사실은 입으로 나올 수 없고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 이전의 언어예요. 그리고 그걸 느껴요, 사람은. 남편이 스킨십을 하고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건 내가 말로써 할 수 없는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 게 반려견을 목욕시켜줬을 때 나오는 옥시토신.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한테 남편이 있다면 유기견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쓰다듬어줘라. 요즘 유기견도 많이 돌보지 않냐. 아,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남편이 계속 이러진 않을 거예요. 일어서야 되고 일어설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내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또 내 자신에게도 또 애잔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 같은 사건을 조금은 안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디 선생님도 그 마음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는지 알 수 없는 엄마의 기행을 말려달라는 한 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엄마는 모든 물건을 어지럽혀 놔야 눈에 보이고 그게 보여야 쓸 수 있다면서 다 쌓아놓고 어지럽히고 집을 고물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곧 집이 터질 것 같습니다. 짐을 내다 버리든지 저를 내다 버리든지 저희끼리는 이제 해결이 안 나요. 페트병 하나도 못 버리게 하는 엄마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 터지기 전에 얼른 만나봐야 될 네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디 계십니까? 여기 바로 앞에 앞에. 계시구나. 이게 대체 얼굴을 못 드시네. 아니 무슨 소린지. 이렇게 어머니. 너무나 소녀소녀하신데 어머니께서. 네, 집을 고물상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대체 아니 어느 정도 돼야 고물상으로 느끼는지 뭐예요? 저희가 바닥 생활하는데 침대 같은 거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손 닿을 만한 곳에 다 뭐 자기 머리끈, 그리고 뭐 또 화장품, 뭐 먹을 거. 그게 바닥에 다 있는 거예요? 다 바닥에 있어요. 식기용품. 수납장 욕심이 또 많아가지고 수납장은 또 엄청 사다 놓고 네. 그 넣지가 않아요. 그냥 다 넣어. 수납장은 수납장만 사고 수납은 안 하고. 넣진 않고. 수납해야 되는 애들은 밑에 또 널어져 있고. 서랍장이나 행거 같은 거는 항상 주워오는 게 많고. 어디요? 아니 그 이제 뭐 분리수거함 같은데 보면은 되게 네. 빈티지한 가구들이나 이런 게 이제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그런 걸 있어요. 경비실에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면 가져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는 겁니까? 그냥 뭐 괜찮아 보이면 다 주워와요. 근데 제 눈에는 별로. 괜찮으면 다 주워오더라고요, 그냥. 괜찮다 싶으면 그럼 그 주워오시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자기도 큰 돈은 또 안 써요. 큰 돈은 안 쓰고 이제 뭐 있잖아요. 같은 데서 이제 짜잘짜잘한 거 막 쓸데없는 거 그런 거 하루에 택배가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와요. 이제 안 와요. 제가 이따가 사진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러면은 제가 사진을 혹시 사진 있어요? 예, 너 얼마나 답답하면은 사실 저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길래? 네, 이렇게 넘겨보시면. 이건 어디예요? 저 옷방이에요. 옷방. 저 옷방이에요. 옷방. 그 안 뜯은 택배들이 이렇게 있고. 이거 방송인데 자기들끼리만 봅니까? 이거 김장욱 쇼인데 김장욱 왜 안 보여줘? 선생님이 자료를 공개할 수 없어요. 자료를 공개. 이거 황진송 쇼야? 아니 이거는 돈을 좀 내셔야 돼. 이거 보고 싶으면 돈을 좀 내셔야 돼. 지금 그래. 빽빽해. 자리가 없어. 자,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김창욱 쇼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김창욱 쇼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귀신 들릴 때 하는 행동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저 아일랜드 식탁이 원래 있는 이 자리인데 아니 그냥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 그게 그냥 아일랜드에 쓰나미 왔을 때 느낌이야. 그 뭔 말인지 알죠? 부유물들 밀려. 맞아. 지금 식탁이 아니에요. 그냥 아일랜드에 쓰나미 와서 물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머니. 지금 도저히 저 사진에 보기에는
안 맞는 아주 단정하고 깔끔하시고 너무 깔끔하시고. 소녀 같으시고 머리띠도 너무 큐티하시고 되게 엘레강스한 그 슈즈도 신으셨다고요. 의상으로는 여기 단연 탑이에요 지금.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거예요? 되게 깨끗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자기 옷만 이렇게 하시는 거죠? 혹시 그럼 어머니 몰래 그냥 살짝 갖다 버려보신 적 있습니까? 몇 개 버려도 티 안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버리면 저희 엄마가 성격이 불 같으셔가지고 네. 진짜 버리면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엄마 성격이 불 같아요? 불 같아요. 어머니 그 불로 물건을 태우셔야 됩니다. 지금 어머니 그 불로 따님을 태울 일이 아니라 소각장으로 당장 달려가셔서 아니 저기 저렇게 많아서 버려도 하나 버린다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알아요. 신기하게 알아요. 그거 어디 갔어? 제일 큰 게 그거예요. 페트병. 빈 페트병? 네, 빈 페트병인데 제가 딱 집에 들어왔는데 페트병이 어디 잘 놓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재활용하는 쓰레기. 네, 그거는 제가 그래서 진짜 갖다 버렸죠. 쓰레기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몇 시간 뒤에 집에 와가지고 여기 굴러다니던 페트병이 어디 갔니요? 어머, 페트병. 그걸 왜 찾아? 그걸 왜? 당연히 갖다 버렸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걸 맘대로 갖다 버리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막 굴러다니는 페트병이? 승질승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왜 중요하대요? 아니 이제 집에 화초를 키우는데요. 네. 화초? 그게 그 페트병이 화초에 물 주기 딱 좋아요. 아 근데 화초에 물을 주고 바닥에 버리시는구나. 화초 옆에 놔요. 화초 옆에 뒀는데 화초 옆에? 얘가 떨어져서 굴러다녔구나. 따님은 아니 그냥 불러 놓긴 하죠. 굴려놓고 화초 옆에 굴려놔요. 네, 굴려놔요? 그냥 이런데 이렇게. 그냥 맨 바닥에 네, 그렇게 있었던 딱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제가 갖다 어머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쓰레기잖아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실 이게 페트병 컬렉팅이거든요. 지금 이게 조금 과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정리를 하려고 하세요?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떤 말씀이 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진짜 어제도 익산에서 서울 오니까 새벽 1시 와우. 기차로 왔거든요. 5시간 콘서트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어느 순간에 좀 억울해지는 거예요. 일하고 잠자고 다시 또 새벽에 가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해야 돼서 하는 일이지만 마음이 되게 허하고 억울해요. 호텔에 강연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다 리조트 와가지고 노는데 나만 여기에 또 일하러 온 거야. 난 맨날 일이야. 그러니까 차에서 이동하면서 계속 뭘 사더라고요. 근데 뭘 살 때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비슷하게 나온대요. 그 맛은 뭐 잊을 수 없죠. 검색할 때 얼마나 설레는데. 도파민 막. 근데 택배가 되게 빨리 오잖아요. 네. 그러면 살 때 설레죠? 택배가 언제 오는지 또 설레. 너무 좋아. 테이프 뜯어보면서 또 설레. 또 설레. 그렇죠. 이제 신발에 꽂히는 딱 그때가 있어요. 그럼 신발을 계속 사. 그럼 막 어떻게든 뒤져서 막 해외까지 막 계속 그럼요. 막. 근데 처음엔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발 가게에도 없는 신발이 내 신발장에 있으니까. 이거 어렵게 구해서. 이거 어렵게 구했어. 난 중고도 좋아. 새 것도 좋아. 내 마음에 내 취향에 맞는 걸 딱 산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는 너무 자랑스러웠던 내 신발장이 내가 뭐가 이렇게 외로웠던 거지? 저게 예전에는 다 나의 면류관으로 보였는데 어느 날은 저 한정판 신발들이 다 나의 지독한 외로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뭐가 이렇게 외로워서 이걸 이렇게 많이 샀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원했던 게 이 다양한 물건이었던가 아니면 설레임이었던가. 저희의 마음이
무엇으로든 조금 더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서 불편하네. 전에는 나의 영광이었던 게 이제는 나의 거추장스러운 짐 같다고 느끼는 그때가 우리는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핵심은 물건 사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는 거지? 내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색깔은 어떤 거지? 전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의 패션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머니 안에 이 패션의 뉘앙스의 컬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하고 발현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한 환경이 있었어요. 뭐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네, 경제적으로 뭐 좀 불우하다고 할까? 경제적으로. 대학을 못 갔고 계속 그때부터 일찍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했어요. 아이고 오래 하셨구나. 진짜 오래 하셨구나. 제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고 주 6일제로 계속 일을. 아이고 빡셌겠다. 지금도 일하세요? 얼마 전에 실직해가지고. 실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선생님의 내면의 그 패턴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로, 환경적 이유로 그것이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안에서 좀 이렇게 덮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작은 사람은 그냥 그래도 살아요, 그렇게. 근데 이게 세. 그러면 이 욕구가 블랙홀이 되어서 무언가를 계속 빨아들이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로 이 질문을 우리가 직면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내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내 이름. 내 이름의 소망에 맞는 것에 라이프를 조금은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라지고 있나?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 여기가 서서히 자동 정리가 되고 내가 물건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공간이 없어지네.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내 시간과 내 에너지에 많게는 3분의 1, 적게는 10분의 1은 순수 자기의 패턴을 찾아가는 것을 위해 써보자. 맞아.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를 위해 쓰라고 그러면 물건을 사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경험을 사보시면 어떠냐. 여기서 꿀팁 들어갑니다.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안 되는데도 하고 싶은 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겁니다. 돈이 안 되는데도 하고 싶은 거. 심지어는 돈이 들어가는데도 하고 싶은 거.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제는 오롯하게 자기의 패턴감을 찾기 위해서 돈과 관심과 시간을 써보고, 그리고 가족들은 특별히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정해주면 어떻겠냐. 나의 패턴을 찾는 데에 돈도 시간도 일정 부분 계속 써보자. 성공을 위해서? 아니요. 단지 나를 위해서. 결혼 30년 차 부부입니다. 제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말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최소 5번은 불러야 대답을 해요. 60을 앞두고 귀도 입도 닫은 남편 때문에 속 터집니다. 제 남편 한 방에 대답하는 방법 없을까요?
근데 들으면서 되게 좀 약간 또 가슴이 한쪽으로는 무너지면서 한쪽으로는 네. 또 재미있고 인류 최대의 난제이면서 결혼 최대 미스테리 중 하나. 결혼만 하면 귀가 안 들리고 말수가 줄어드는 오늘도 5번을 불러야지 5번 대답을 불러야 하시고 돼요. 어디 계십니까?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불렀는데도 아버님은 대답 안 하시고. 대답 안 하세요. 아버님은 절대 대답 안 하시고 손도 안 드시고.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떨 때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으세요? 일상이. 일상이. 네. 일상이요? 네, 일상이. 저희는 부부가 결혼하면서 서로 이름 불러요. 네, 서로. 좋다. 멋있다. 처음에 이제 조금 상냥하게. 강차윤 씨, 여보, 성철 아빠, 성호 아빠. 팍 줄여서 강 사장. 이러면 돌아봐요. 그때는 제가 많이 이제 이렇게. 화가. 예. 그리고 보통 그렇게 5번 불렀으면 네. 왜 뭐 보통 이렇게 대답하는데 돌아봤을 때 그 표정이 나 4번 다 듣고 있었어 이런 표정으로 말해. 사람이 부르면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우리가 대답 안 해도 그냥 쳐다보면 왜 불렀어 이게 되는 건데 그냥 쳐다를 안 봐요. 그 사람이 불렀을 때 대답을 안 하는 거는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부지간에 고운 말 뭐 이렇게 아까 30대 부부들 보면서 제가 그래도 그땐 참 좋을 때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안 들려가지고 대답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 들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부부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정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괜히 죽어가는 것 같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치. 또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하고는 정말 난 말이 정말 너무너무 안 통해. 내가 대단한 걸 바라는 여자면 내가 나쁜 년이야. 나는 이런 소소한 대화를 원하는데 자기랑은 말 자체가 안 돼. 말하고 싶지 않아. 그것도 있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팩트가 없어. 결론이 뭐야? 결론이 있어.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아버님 지금 말 잘하시잖아요. 우리를 집중시켰어. 스무스하게. 아니 저도 밖에 나가면 말은 잘해요. 그런데 이제 팩트가 없다 이런 얘기는 팩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그건 뭐야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가서 돌려서.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대답을 하기 싫다라고 하는 말도 좀 아주 심각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언제요? 화장실 들어가는 걸 봤어요. 들어가는 건 봤는데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나가는 건 못 봤고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집안의 어르신이 그렇게 달래하신 분들도 계셨어서 순간적으로 그때 당시에 남편이 사업 실패 좀 하고 좀 말수가 많이 없고 힘들고 막 이럴 때인데 문을 있는 힘껏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렇게 바른 자세가 아니고 로댕 자세. 이렇게. 머리를 문에다가. 어머.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변기에 앉아서 로댕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문으로 대가리를 빡 친 거네요. 아버님이 혹시 그때부터 말수가 없어지신 거 아닙니까? 그 충격으로 문으로 머리를 공격당하시고. 그것도 있고 또 맞네, 그것도 있네. 또 6개월 전에 제가 중염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귀가 안 들려가지고 여기 귀에다가 호수짐 꽂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도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귀가 안 들렸을 때 진짜 행복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귀가 안 들렸을 때 진짜 행복했어요.
활짝 웃으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제 저 아버님 어떻게 웃으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술을 그전에 먹다가 지금 끊었어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대인 관계도 많이 줄고. 이제 집안에서만 놀게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귀찮아지고 더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돌아보면은 제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웃는 모습은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닮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제가 나이 먹으면서 닮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작은 아들이 저를 닮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연자가 늘 강연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전 눈치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쥐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상황을 고려 안 하고 바로 하네. 근데 사실 저는 엄청나게 많은 걸 살피다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분위기를 웬만하면 누구에게 미움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제 성격도 있겠지만 어려서 제가 너무 눈치 봐야 하는 환경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들들이 있어요. 지금의 4, 5, 60대 아들들. 그러면 이제 이 아들들이 어떻게 소리내서 웃어요? 어떻게 이렇게 웃냐고요? 어떻게 웃냐고요? 자, 웃는다는 것도 길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길이 안 난 거야. 나 웃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 웃는 걸 본 적도 없는데요? 웃는 환경에 있어 보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평생 좋아지려면 재활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필라테스를 하래요, 병원에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누워서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이 우리 아내분처럼 계속 저한테 말해요. 회원님 이렇게 하시고요. 회원님 저렇게 하시고요. 회원님 지금 코가요. 자, 뱉었다 마셨다 뱉었다 마셨다. 그러다 저 한마디로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회원님 제 말 안 들으시죠? 똑같네, 똑같아. 패턴이 똑같네. 들리는데. 제가 계속 있는 동안 말을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제 말 안 들으시죠? 그게 어머니의 강사장이었군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귀가 있는데 안 들리는 건가? 안 듣는 건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할 때 낱말이 안 들리는 거지? 그때가 보면 언제냐면 사람은 귀가 있어야 듣지만 사람은 힘이 있어야 낱말이 들리거든요. 내가 힘도 있고 내 마음에 여유도 있어야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요. 말하는 건 힘이 있어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힘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말을 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또 아내가 막 또 이렇게 해버리네. 그럼 내가 감정을 꾸며서 아이 굿모닝 이렇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정의 힘이. 나 근데 이렇게 못하겠어.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게 벌어졌어요. 아버님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굳으면 웃지 않고 울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냥 이런 상태에서 어떤 감정이 돼서 눈물이 탁 날 수 있는지. 이건 너무 중요하다. 이제 내 영혼에서 눈물샘에서 이게 이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야 이거 진짜 자기 축하할 일이야 여보. 당신 정말 마음의 샘에서 이제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 울 때 조금 안 본 척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빠를 고발합니다. 저희 아빠는 사회에서는 멋진 남자지만
집에서는 술과 담배에 찌든 남자입니다. 이내 지친 아빠를 위로해준 건 저도 언니도 엄마도 아닌 술과 담배였는데요. 이제는 아빠가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김창옥 선생님, 아빠가 금주와 금연을 성공할 수 있게끔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십니까? 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아버님이 술과 담배를 하루에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2갑 피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에는 몇? 하루에 2갑이시래요. 하루에 2갑이라고? 하루에 2갑이세요, 아버님?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엄청 많이 피는 거. 엄청 많이 피는 거. 하루에 2갑이면은 1시간에 하나씩. 아니에요. 1시간 하나씩 아니에요. 계속 끊어지면은 태우고 끊어지면은 태우고 이렇게 하면 2갑 태울 수 있거든요. 담배 실험하시는 분 아닙니까? 술은 보통 일주일에 아버님 몇 번 하세요? 가족끼리 있을 때 무조건 밥 먹을 때는 소주 반병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응. 지금 저는 알게 된 건데 원래는 몰랐는데 엄마가 언니를 임신했을 때 아니 또 저를 임신했을 때 임신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피우셨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기간을? 큰아이는 뭐 95년생이거든요. 그때는 그런 준비를 안 했죠. 그럴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둘째 아이는 99년생인데 그때는 뭐 한 3개월 정도.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하시고. 완벽하게 안 끊으시고 중간에 한두 번 피신 거 아닌가요? 그러셨나요? 그러셨나요? 약간 경산 왔네, 경산 왔어. 그래서 그 둘째가 딸이고 이렇게 예뻐서 너무 좋습니다. 그때 안 끊고 했기를 다행이다. 핑계 없는 무덤 없어. 우리 따님분은 아버님한테 직접적으로 아빠 이거 좀 끊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려본 적은 있어요? 네, 정말 여러 번 말하는데 아빠는 그때마다 네가 말하니까 더 담배 생각이 난다면서 맨날 밖으로 나가서 또 피고 저는 진심으로 아빠가 끊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인데 아빠는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아, 그러셨구나. 건강을 위해서. 왜 그렇게 담배 의존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영업 쪽에 일을 하는데 뜻대로 일들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될 때 되게 이제 속상하고 그럴 때 담배나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술은 솔직히 우리 그 둘째 딸이 저보다 많이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이건 또 갑자기 무슨 충격적인. 마음 먹고 먹으면 소주 2병을 먹거든요. 뭐 일단 저는 뭐 따님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술을 줄여라. 아, 반대로. 지금 먼저 따님부터 술을. 근데 저 진짜 실제로 네. 제가 술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사연이 바뀌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제가 발령을 가평으로 받았어요. 네. 집은 천안인데 멋있구나. 너무 타지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렇지. 일이 힘들면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면 그래가지고 또 술이 약간 길처럼 늘거든요. 맥주 한 캔 하고 자고 맥주 한 캔 하고 자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술을 끊고 이제 건강한 방법으로 좀 저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자. 그 일로부터 좀 도망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빠도 뭔가 담배 아닌 좀 다른 방법으로 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다른 가족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참 그래. 진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무슨 뭐 처음부터 술을 막 먹고 싶어서 먹고 담배를 피고 싶어서 피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아버지가 50대세요? 50대 중후반? 중반. 그 아버지 50대 중반이 됐어요. 그리고 딸이 2이야.
그때 아버지들의 그 느끼는 게 전통적으로 뭐냐면 힘든 거는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업이라는 게 당연히 뭐 이게 참 누군가한테 뭘 판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전 강사나 교수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뭔가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공연자라고 생각했어요. 영업이나 공연이나 뭘 잘하려면 항상 남한테 맞춰주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눈치를 잘 보고 맞춰주고 내 목소리를 잘 안 내요. 그러면 이게 쌓일 거 아니에요. 나로 살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 그리고 이제 헛헛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족한테 말하긴 그래. 그거 다 말하긴 그렇잖아요. 딸들 모아놓고 아빠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아빠 밖에 가면은 아빠 사람들한테 다 맞춰줘. 아빠 직원들 많아지잖아? 그 사람네 비유 다 맞추는 거야, 아빠가. 이런 얘기 딸들한테 잘 안 하시죠? 안 합니다. 봐봐요. 왜 안 하겠어요? 딸한테 그 얘기를 하면 딸이 스트레스 받아서 술 더 마실까 봐.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항상 괜찮다야. 아, 괜찮아. 아빠 지금 버틸만 하다. 아빠 버틸 때 니들 결혼해. 아빠가 뭐 해줄 수 있을 때 그때 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그런 얘기를 왜 많이 하겠어요? 진짜 힘이 많아서? 그건 딸에 대한 마음이지 진짜 아버지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감정을 계속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근데 저는 담배나 술 그 자체보다 우리가 힘들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냐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버겁다고 생각할 때, 누구는 신에게 기도하고, 누구는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고, 누구는 좀 뛰고 올게, 누구는 조깅을 하고, 내가 그것을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습이 들었느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황정민 씨 유튜브 나온 거 들었는데 그분 술 엄청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셨대요. 근데 술도 끊고 담배도 끊으셨대요. 그래서 후배들이 왜 끊었냐고 그랬더니 50이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선물 하나는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뭐 어떤 차 하나 뭐 사셨냐고 그랬더니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나에 대한 힘들게 살아온 나에 대한 선물. 근데 그 접근 방식이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금연의 개념이 아니라 이때까지 힘들게 살아온 50이 된 나에 대한 선물로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 박수가 쳐지더라고요. 진짜. 그냥 단지 이렇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감히 동생이 뭘 끊어라 이런 거 말도 안 되고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 모든 세상의 부모님에 대해서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내년 3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토끼띠 커플입니다. 나이가 같냐고요? 아니요. 예비 신랑이 저보다 12살이 많은 띠동갑 커플입니다. 근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너무 걱정되는 게 있어요. 오빠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통계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죽잖아요. 근데 저보다 12살이 많으니 종종 남자친구가 죽어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죽어가는 걸 느낀다. 이야, 이 결혼 진행해도 될까요, 선생님? 셉니다. 이런 사연은 죽어가는 걸. 듣도 보도 못한 남자친구가 늙어서 죽어간다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인데
남자친구의 죽음을 걱정하시는 우리 사연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팔팔하시잖아. 반갑습니다. 귀여워. 너무 젊다, 이런 걱정하기에. 네. 아니요, 진심으로 고민이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 토끼띠가 몇 살이세요? 26살, 38살. 38살 때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다니. 남자친구가 독감도 걸리고 네. 코로나도 막 2번씩이나 걸리고 네. 그리고 첫 여행 때 밥을 먹고 술도 한 잔 먹고 네. 이제 영화를 보자 해서 올라갔는데 잠이 먼저 들었거든요. 시간을 봤는데 9시 38분인 거예요. 9시에. 와, 진짜 너무 빠르긴 하다. 여행 가서. 그러면 첫 여행인데. 요즘도 그러세요? 그러면 요즘도 일찍 눈이 감기고. 네, 밥 먹으면 항상 졸려해요. 밤 10시가 되면 사람이 이제 눈이 시들시들해지거든요. 시들해져? 네. 네. 그래서 전 조금 더 놀고 싶은데 밤 10시쯤 되면 이제 옆에서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의식이 갑자기. 네, 그리고 보면은 화들짝 놀래서 깰 때도 있고. 이거 저희 할머니보다도 체력이 약한. 이게 또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일찍 자는 거는 맞는데 전국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영업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다음날 운전할 때. 또 이제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제 제가 저녁에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새벽에 운동을 하는데 밤에는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졸릴 때가 있잖아요. 이제 TV 틀어놓으면 그죠. 그 예. 시간에 구박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 12시 넘으면 자고 싶잖아요. 같이 내가 쌩쌩하게 있다가 이제 TV 같이 보고 영화 한 편 보고 자려고 하면 이제 그때 놀아달라고 하거든요. 저희 아들이랑 패턴이 똑같네요. 갑자기 물 마시러 간다 그러더니 물 한잔 하고 오더니 리셋돼가지고 와서 동화책 5권 던지면서 읽으라고 하고. 네, 맞아요. 근데 이 포인트가 저도 같이 데이트를 하면 TV를 되게 많이 보는데 TV를 틀고 1시간 안에 무조건 이러고 있어요. 이게 기분이 이상이 되게 좀 삐져요. 그것조차 데이트인데 그렇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뭔가 스킨십도 하고 네. 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같이 하면서 뭐 별 그걸 안 해도 이렇게 해서 나와 함께 있다는 이걸 느끼길 원하는데 데이트잖아요. 이게 너무 와닿네요. 이것조차 데이트구나. 너는. 저분처럼 운동이라도 하면 이해를 하죠.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자, 없는 사람 흉은 보지 맙시다 우리. 같이 TV 보고 뭔가를 찾아보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은 논 게 아니야. 이제 누워서 우리 둘이 대화하는 시간만이 노는 걸. 뭔지 알겠어요. 알콩달콩 그 시간을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보고 돌아다녀도 반응이 없냐고 제가 여자로 안 보이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피곤해하고 하니까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근데 오빠는 내가 여자로 안 보이나? 되게 서운한 포인트인데? 아직 그래도 저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도대체 운동은 왜 하는 겁니까? 여자친구가 뭐 하려고 그래? 피곤하다. 아니 나 피곤해. 속이 다 시원하다. 안 하는 게 나아. 저는 이제 이 나이를 지나왔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되는 나이라면 이제 혈기왕성한 시대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다음 날 신경 쓰는 것들이 많고 이런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게 걱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혹시나 보험은 드셨습니까? 또 보험은 빵빵하게 들어 있습니다. 생명보험도 있고요. 한 달에 거의 7, 8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좀 부모님의 반대가 좀 있지 않으셨을까? 결혼 승낙을 앞두고. 결혼 승낙은 오히려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요? 만난다고 하니까 처음에 만나지 말라고는 차마 못하고 네. 데이트 할 때마다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배 나오고 네. 좀 이상한 사람일까 봐.
근데 이제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그냥 한번 엄마 아빠가 봐서 판단을 해봐 이렇게 하고 한 달 만에 데려갔거든요. 이게 남자친구의 전략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결혼도 승낙 받을 수 있었고. 근데 저는 솔직히 남자분 마음이 되게 이해가 되는 게 38이 되면 내일 모레 40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 와이프 될 사람 나이가 어리니 내가 안정감 있게 뭘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경제적인 안정감, 사회적인 안정감. 그러니까 지금은 막 어떤 남녀 간의 뭐 스킨십 이게 막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그 표현이 안정감으로 준비하고 뭔가를 마련해 놓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또 내가 더 운동도 하고 나 이거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떨어져.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고 여자친구에 대한 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40을 가까이 둔 남자의 내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에 대한 감정과 접근 방식이 되게 다른 거죠. 맞아. 그리고 나도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내가 어느 정도 좀 해놔야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고 그러면 나중엔 또 내 사업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되게 많이 저는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새벽 운동은 좀 바꾸자. 좀 자제해. 내가 20대인데 의도치 않게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러나? 맞아. 마음 상하는데? 그게 더 심하게 되면 좀 자존심 상하는데? 왜 나이 먹고 결혼 20, 30년 한 사람한테 하는 걸로 이렇게 막 자고 막 불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빠 리모컨 줘봐. 식어버리게. 근데 이제 조크로 했겠지만 그 죽어간다라는 게 정말 살고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피곤해하는 것 같고 열정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막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빠는 너무 안정감 있게 사람은 너무 좋고 자기 일에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며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일찍 피곤해하는 친구구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죠. 괜찮네. 이런 친구 괜찮아. 아마 부모님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셨을 거요. 그래서 오히려 잘 부탁한다.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고 모르니까 부탁한다. 내가 이제 마음이 놓인다. 어제 상견례를 했었었는데 아빠가 딱 그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사람 보는 눈이 다 비슷해요? 그러네. 맞아. 만약에 제가 사촌 여동생이면 네. 저희 사촌 여동생 잘 부탁한다 친구야. 오히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다행이다. 근데 이제 세상에 다 100은 없잖아요. 지금 막 재미있게 12시에 같이 막 놀고 막 이러는 남자애들, 무게감 있는 남자 쉽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막 그렇게 재미있게 조금 못 놀아주고 그래도 차라리 이런 남자가 좋다. 너무 보기 좋네요.